자, 어디까지 한 거냐면은 우리가 귀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제 코, 입, 피부 3개 남았어요. 코. 자, 코는 특징만 좀 볼게요. 코의 특징은요. 첫 번째 특징.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감지합니다.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만을 감지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체 상태에 어떤 화학 물질이 들어오면 냄새가 납니다. 근데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확 들어오면 그냥 아파요. 무슨 말이야? 설탕물을 코에다 확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프다고. 단맛이 나는 게, 단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아파요. 그래서 액체 상태 화학 물질이 아니라 기체 상태 화학 물질만 감지했어요. 체크.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만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액체는 안 돼요. 액체는 누가 감지하냐? 뒤이어 배우는 혀에서, 미각에서는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감지해요. 무슨 말이야? 혀를 이렇게 빼는 다음에 꽃향기를 코를 막고 혀로 이렇게 하면 꽃향기가 나나요? 말도 안 되죠, 그지? 그래서 액체 상태 화학 물질은 혀가 감지하고요. 기체 상태 화학 물질은 코가 감지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후각이 가장 예민해요. 체크. 가장 예민하다. 엄청나게 예민하기 때문에 너무 예민해서 금방 마비돼버려요. 무슨 말이야? 더러운 얘기지만, 웃지 말고, 더러운 얘기지만, 화장실에 가서 바지 내리고 이제 똥을 부식 쌉니다. 냄새, 내 똥이지만 장난 아니에요.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안 나요, 혹시? 어느 순간 내 코가 마비가 된 거예요. 너무 예민해서, 똥냄새에 너무 예민해서. 그래서 나는 괜찮네. 그리고 똥을 이제 다 싸고 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나오세요.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썼던 자료 훅 들어와요.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냄새에 기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야? 나는 어느덧 내 냄새에 익숙해져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내 냄새가 안 나는 거야. 근데 새로운 어떤 사람은 다시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거지. 자, 이게 여기도 적용이 돼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냄새가 서로 나는 걸 못 느끼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가 외국인들 만나면 냄새 나죠? 안 나요? 외국인 만나면 약간 다른 냄새, 우리랑 다른 냄새가 막 나지 않아요? 만나본 적이 없나요? 약간 냄새가 나요. 근데 외국인도 똑같아요. 외국인도 우리를 만나면 약간 김치 냄새 같은 게 난대요. 우리는 못 느끼겠잖아. 다 똑같은 거야. 우리 냄새에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서 마비가 돼서 우리 냄새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들도 그들의 냄새를 못 느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무슨 냄새 나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 그들도 우리한테 오면 우리의 냄새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코가 뭐하기 때문에 가장 예민한 감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죠. 자, 냄새를 느끼는 방법은 기체 상태 화학 물질이 코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코의 윗부분, 여기 후각 상피라 그래요. 윗부분에 있는 여기에 화학 물질이 닿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화학 물질이 닿게 되면은 화학 물질을 후각 세포가 감지를 해서 후각 신경을 따라서 대뇌로 보내주어서 이제 냄새를 감지하게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끝이에요. 자, 코는 특징 2가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가는지 보면 됩니다. 이 경로는 근데 앞에 배웠던 시각이나 청각에 비해서 굉장히 짧죠? 쉽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코는 이렇게 끝낼 겁니다. 입 갈게요, 입. 자, 입은 미각이라고 합니다. 미각인데요. 미각은 또 체크 아까 얘기했지만,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감지합니다. 체크.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감지하는 게 이제 혀에서 미각에서 하는 일입니다. 혀에서 하는 일이에요. 자, 기본 맛이 나와 있습니다. 혀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이에요. 기억해야 돼. 짠맛, 단맛, 신맛, 쓴맛,
감칠맛,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5가지 맛을 혀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맛 뭔지 알아요. 신맛도 뭔지 알아요. 쓴맛도 뭔지 알아요. 그죠? 근데 짠맛도 뭔지 알아요. 근데 감칠맛은 뭐예요? 감칠맛. 여러분들 육수맛. 왜? 고기 육수 내잖아. 고기 육수를 낸 그 맛이 감칠맛이래요. 약간 아미노산 중에 글루탐산의 맛이라고 하는데, 아미노산을 이렇게 고기를 끓이면 아미노산 나오거든요. 고기 국물 맛을 감칠맛이라고 한다 생각하면 돼요. 감칠맛.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왜 다시다 좀 넣고 막 그러잖아. 다시다가 약간 고기 국물 맛이 나거든요. 다시다 같은 게 이런 감칠맛을 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칠맛. 약간 고기 국물 맛이에요. 육수 맛 이런 것입니다. 자, 혀마다 느끼는 곳이 좀 다를 수 있다. 이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혀 부위마다 어디가 신맛이고 어디가 단맛이고 어디가 쓴맛 이거 외웠는데 이거 약간 요즘에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아니다라는 뜻으로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아요. 혀에서 이런 것들을 느낀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의 맛을 느낀다는 것은 미각을 통해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후각과 함께 느끼는 것. 우리 감기 걸려서 코가 막히면 음식 맛이 잘 안 느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왜? 우리가 음식 맛을 느낀다는 건 미각만이 아니라 후각도 함께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혀의 표면에 작은 돌기가 있습니다. 혀를 좀 자세히 본 적이 있나요? 혀를 보면은 오돌두툴한 게 나 있어요. 오돌두툴한 거. 오돌두툴한 하나하나를 유두라고 해요. 유두. 이름이 유두입니다. 유두인데 그 유두가 이게 유두인데 유두와 또 다른 유두 사이에 여기 골짜기가 돼요. 여기 사이. 그러니까 유두와 또 다른 유두 사이에 여기 틈 안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틈 안에 유두와 유두 사이 그 틈 안에 이렇게 맛세포라고 하는 맛을 느끼는 세포하고 그 세포가 느낀 것을 신경을 따라 보내주는 게 그 틈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액체 상태 화학물질을 이렇게 입에다 혀에 적시면은 그 틈으로 그 액체 상태 화학물질이 들어가가지고 맛세포에서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틈으로 들어가면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맛봉오리가 있고 맛봉오리에 맛세포가 분포한다. 맛봉오리는 이 전체를 맛봉오리라고 하는 거고요. 맛봉오리 안에 맛세포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그 틈 안에 맛봉오리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맛봉오리 안에 맛세포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유두라고 하는 오돌도틀한 이 틈 안에 들어있구나라는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어요. 혀 깨물어 왔나요? 음식 먹다가 피가 엄청 나는데 혀는 약간 그 회복 능력이 되게 빨라가지고 지혈도 되게 좀 잘 되는 편이고 금방 또 아무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혀는 조금 회복 능력이 좀 남다르게 좀 빠릅니다.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이 안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 입안에 있는 구강상피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다 나옵니다. 세포가 뜯어서 나오면서 음식과 함께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왜? 동물세포 채취할 때, 옛날에 실험해봤나?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 비교할 때, 동물세포 좀 갖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을 뜯나요? 이렇게 안 하고, 면봉 가지고 그냥 입 안에, 이렇게 한번 훑어요. 입 안에 훑어. 그러면 구강상피세포가 뜯어서 나옵니다. 아프지 않아요? 항상 나오고 있어. 지금도 우리 나오고 있습니다. 침삼키면. 그래서 면봉 가지고 이렇게 훑으면은 동물세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입 안은 회복 능력이 되게 빨라가지고 되게 금방 만들어지고 세포가 금방 만들어지고 금방 또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곳이다 라는 정도도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입도 끝납니다. 입도 끝나요. 하나 빼먹은 거 있다. 여기서 말하지 않은 맛이 하나 있습니다. 2가지 맛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거 뭐죠? 매운맛하고 떫은 맛이 없어요.
매운맛. 여기 나오는 기본 맛의 매운맛 있니? 매운맛 없습니다. 떫은 맛도 없어요. 매운맛과 떫은 맛 우리 느낄 수 있단 말이야. 혀에도 느낍니다. 선생님, 기본 맛에는 매운맛과 떫은 맛이 없던데요? 그럼 매운맛과 떫은 맛은 혀가 느끼는 감각이 아닌가요? 미각이 아닌가요? 미각이 아니야. 그럼 떫은 맛과 매운맛은 뭐니? 매운맛은 우리 아까 피부 감각 중에 아픈 거야. 통각이야. 혀에 있는 피부가 아픈 거야. 그 물질 때문에 혀가 너무 아파. 아플 때 우리는 매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플 때. 혀가 아플 때. 혀에 있는 피부가 아플 때야. 떫은 맛은 뭐냐면 혀에 있는 피부가 바로 눌릴 때. 압각입니다. 강하게 눌릴 때, 그 화학물질이 되게 두꺼워가지고, 화학물질이 되게 무거워가지고, 내 혀를 누르고 있을 때, 떨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통각과 압각이다. 다시 말해서, 합쳐서 뭐다? 매운맛과 떫은 맛은 뭐다? 피부 감각입니다. 피부 감각이라는 거야. 혀가 느끼는 미각이 아니라, 매운맛과 떫은 맛은 피부가 느끼는 감각, 피부 감각이다. 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입까지 정리를 다 했습니다. 마지막 피부 아까 미리 정리를 좀 했는데요. 자, 피부 아까 있었죠? 제일 많은 게 통, 압, 촉, 냉, 온. 요 순서 기억해야지. 통압, 촉, 냉온. 보편 나가면 냉온수기 있죠? 냉온수기가 통합되어 있죠? 암기법이야. 통합, 냉온수기입니다. 이 나와있어. 통압, 냉온수기야. 근데 가운데, 딱 가운데 뭐가 껴있어? 촉이 껴있는 거야. 촉세처럼 해서 촉. 통압, 냉온수기 가운데 촉이 딱 껴있는 겁니다. 통압, 촉, 냉온이야. 그래서 이거 암기법이에요. 감각점이 많을수록 더 예민하다, 민감하다. 그래서 가장 많은 감각점을 갖고 있는 게 손가락하고 입술 얘기를 했었습니다. 통증에 가장 민감하다. 감각점은 진피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요. 진피가 어디냐? 바깥은 표피라고 하고 안쪽을 진피라고 해요. 진짜 피부. 이런 건 표피고 안쪽에 진짜 피부가 있죠? 진짜 피부를 진피라고 합니다. 우리 상처 나면 왜 안에 빨간 거가 나오는 게 진피가 드러나는 거야. 피 나오는 거겠죠? 그 진피 안에 요 감각점들이 분포하고 있는 거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렇구나 라는 거고요. 그래요. 그래서 진피 안에 모든 감각점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감각점에 이렇게 신경들이 연결돼가지고 대뇌로 연결해서 뇌가 또 아픔을 느끼는 거고, 뇌가 압력, 촉, 냉, 온을 뇌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로 마지막에 전달이 돼요. 아까 잠깐 얘기 안 했는데 귀에서 이 반고리관, 귀에서 달팽이관을 따라서 대뇌로, 소리는 대뇌로 가잖아. 소리는 대뇌로 가는데 여기 있었던 전정기관과 반고리관이 느끼는 이 평형 감각은 뇌 중에서 어디로 가냐면 소뇌로 가요. 소뇌로. 그러니까 귀에서 느끼는 감각은 소리는 대뇌로 가지만 평형 감각에 관련된 건 여기 머리 뒤에 붙어 있는 소뇌라는 곳을 갑니다. 소뇌. 그래서 항상 모든 감각이 대뇌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를 못했네요. 그래서 귀에서는 소뇌로 가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할까요? 여기가 있는데 감각점의 특징. 우리 위도 아파요? 안 아파요? 위도 아프죠? 속쓰리다 하고 느끼잖아.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내장기관에도 감각점은 분포한다 안 한다? 분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 내장기관에도 감각점은 분포한다라는 거고요. 한 감각점은 하나의 감각만 감지를 해요. 아까 온점 같은 경우 진피 안에 들어있는 온점이야. 온점이 이렇게 있는데
얼음을 갖다가 피부에다 막 이렇게 얹었어. 온점이 그러면 작용을 해요. 온점 작용 안 해. 냉점만 작용을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감각점은 자기한테 맞는 기능만 수행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온점과 냉점은 특정 온도가 아니라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두 손을 하나는 찬물에 넣고요. 하나는 뜨거운 물에 넣고 있다가 둘이 동시에 미지근한 물로 딱 옮겨. 어떻게 될까? 뜨거운 물에 넣었던 건 시원하다 라고 느끼고요. 차가운 물에 넣었던 건 따뜻하다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거야. 특정 미지근한 물은 온도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미지근한 물이라는 온도를 감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온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얘들이 감지한다는 거예요. 이 뜨거운 물에 넣었던 것은 찬물이게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면 뜨거운 물보다는 더 차가워진 거, 상대적으로 차가워진 거니까 차갑다,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 얘기가 이 얘기야. 온점과 냉점은 특정 온도를 감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처한 온도 변화를 감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각, 냉각, 온각을 너무 심하게 자극하면 마지막엔 뭐로 변화된다? 아픔으로 변화가 됩니다. 너무 뜨거워! 나중에는 아프게 된다는 거야. 너무 눌려! 나중에는 아픔으로 바뀐다는 거야. 너무 차가운 것도 나중에 아픔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통각으로 느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몸에 관련된 거라서 혹시라도 질문할 거 있는 사람이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얘기해 줄게요. 우리 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지 않을까? 강의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들, 궁금했던 것들 없나요? 자, 있으면 얘기해주고 지금은 그러면 문제 풉시다. 개념 확인 퀴즈 먼저 풀어볼게요.